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2023년 올해는 경제가 어려울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도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각 지역의 겨울 폭풍은 홍수와 폭설로 비상사태입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이 정도의 폭풍을 견딜 정도로 설계되지 않아 대처가 힘듭니다. 풋볼 스타인 버팔로 빌즈 다마르 햄린이 태클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중태입니다. 풋볼의 가장 어글리한 장면을 목격한 관중들은 침묵했고 풋볼의 위험성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방금 전인 동부 시간으로 정오에 연방의회도 118대 새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이 메카시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뽑을지가 주목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가 그가 하원 의장이 되는 걸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메카시 의원이 첫 번째 투표에서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면 미국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 의장 후보 여러 명이 경합하는 역사를 만들고 공화당의 동력은 약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브라질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시작한 공화당 당선인 조지 산토스가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서하는 과정도 빅뉴스입니다. 중국이 자국민 여행객에 대해 코비드 테스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의 미국 강혜신 여러분들께 세배 올렸습니다. 어제도 세배 드렸지만 오늘이 이제 정식으로 지금 의회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9시, 동부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18대 미국 의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당선자들이 선서를 하겠죠. 아직까지는 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이기는 했는데 항상 미국은 기독교로 설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의사당의 목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기도도 시작되지 않았고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이슈는 하원 의장을 뽑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AP통신이 미국 사람들이 당을 초월해서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을 각오하고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경제가 어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것을 빼놓고는 세금은 오를 것이며 정부의 예산 적자도 심해질 것이다. 그 결과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79%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21%는 아니다. 경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80% 이상이 세금이 비싸질 것이라고 오를 것이라고 했고 65%는 물건값은 여전히 비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반 이상이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가들 예상과 마찬가지고 또 연방준비제도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46%는 여전히 일자리는 많을 것이다.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는 낙관적인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상당히 다른 것이 포커스였는데 오늘 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더 미국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건요 늘 마찬가지입니다. 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 당에 속한 멤버들이 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민주당의 70%는 낙관적으로 보니까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것에 대해 공화당은 23%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반 이상은 주식시장이 올해 올라갈 것이다. 물건값도 오르기는 하는데 뭐 적절하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오를 것이다 라고 답했지만 공화당은 같은 이슈에 대해서 20%만이 민주당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갤럽이 분석하기를 미국인들이 2023년을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경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희망을 두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2023년을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를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사람으로 표현을 했네요. 제가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자율을 올릴 것이며 그리하여 어제 많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물어봤던 그런 전문가 적어도 연방준비제도와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 전문가들은 1, 4분기에는 이자율 올리고 그리고 2, 4분기에는 중단했다가 3, 4분기 내지 4, 4분기가 되면은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답변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전문가들보다 훨씬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2023년 경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미국 경제는 어려울 거야 하는데도 특히 이제 실업률 또 고용률 부분에서 탄성을 보였고 일자리는 늘어났으며 경제는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맞추니까 지난해에도 못 맞췄는데 올해는 연준도 그랬고 재무장관도 그랬고 많은 전문가들 투자 분석가들도 못 맞췄는데 올해는 맞추겠어? 하면서 전문가들 얘기보다는 본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을 가지고 2023년 어려운 경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갤럽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1,8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반인들이 전문가보다 경제를 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희망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부분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JP 몰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몇몇 기구에서는 재정 그런 센터에서는 2023년이나 2024년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 연착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일반인들이 더 회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많은 뉴스를 제가 바라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느낌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매년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이 문제를 조금 자세히 전해드릴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올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무슨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데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는가 어떤 식으로 뽑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일단 다수당이죠. 하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은 미치 매코넬 됐고요. 그리고 척 슈머 그대로 본인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하원 의장은 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니까 상원에선 그렇게 됐고 하원은 지금 하원 의장을 뽑는데 낸시 펠로시라는 하원 의장이 20년 만에 그 자리를 물러나면서 새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은요. 첫 번째 투표에서 한 사람을 두고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의 통과가 되죠. 그 뒤에 이게 안 되면 지금 공화당에서 케빈 맥카시가 오랜 동안 공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하원 의장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런 꿈을 안고 있는데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몇몇 의원들은 누구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케빈 맥카시가 너무 그 기득권적이다. 이 트럼프와 같은 이쪽에 더 많이 와야지 된다. 사실은 케빈 맥카시 하원 의원이 트럼프 쪽에 굉장히 가깝게 갔는데도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포를 보면은요, 뭐 상원은 51대 49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처리가 됐고, 하원의 경우는 222대 212입니다. 민주당이 212 소수고 공화당이 220인데 한 사람은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이 숨졌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는 2월 달에 있고요. 한석은 공석입니다. 435석 가운데서 218표 과반수를 받아야지 이게 그 하원 의장이 되는데 218표면 공화당이 다 찬성을 하면은 오히려 4표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플로리다의 어떤 하원 의원 등등을 포함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빈 맥카시 의원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표를 좀 받아보려고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화당에서 그를 하원 의장으로 지명을 할 때 188명이 찬성을 했고 36명은 나 저 사람 싫어 해서 11월부터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케빈 맥카시가 내가 조금 더 트럼프 쪽으로 갈게. 극우를 상대로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내가 더 트럼프 쪽으로 갈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순간까지 이제 투표가 치러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218표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표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은 첫 번째 투표를 하고 나서 안 되면 여러 번 다시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뭐 휴회도 하고 뭐 좀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오늘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걸 미뤄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118대 공화당으로서는 다수당이 돼서 좋다 하고 나가야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라는 직책은 너무나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원에서의 모든 그 아젠다를 컨트롤하고 아젠다뿐만이 아니라 타임라인까지도 이걸 언제 올려서 투표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 맘대로 의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원의 많은 소위원회 가운데 몇 개의 소위원회는 본인이 직접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 건데 1923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뭐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공화당에서요. 누구 결국은 케빈 맥카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누구 뒤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나 나가겠어라고 얘기를 도전하겠어. 케빈 맥카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표에서 케빈 맥카시가 공화당의 하원 의장으로 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 뒤에 뭐 선서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다 밀리는 거고 또 하나는 공화당이 우리가 다수당이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조사했던 것만큼 급속하게 조사 들어가겠어. 이런 일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케빈 맥카시에 대한 크레딧도 나빠지고 공화당에 대한 크레딧, 공화당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내성만 잃어도 안 되는데 공화당에서 특히 그 맷 게이츠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이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의 일부다. 케빈 맥카시가 문제의 일부지 그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또 우파 가운데 공화당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는 케빈 맥카시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직후에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며칠 뒤에 플로리다로 달려가서 트럼프에게 읍소하고 그 뒤로는 계속 트럼프의 힘을 빌고 그가 이제 그것을 유지를 해오고 있지만 그 첫 번째 그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앞으로도 저럴 수 있어. 그때 그냥 흉내만 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는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 쪽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맥카시라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양보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쉽게 하원 의장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를
해임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저 사람 해임하고 싶어 하면 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케빈 맥카티만큼 강한 그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 될 만한 인물도 없지만 그가 하원 의장이 된다 한들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고 뒤로 이제 거래 같은 것을 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거래가 아니라 신세를 지는 거죠. 본인이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세 내지는 타협, 이게 좀 그 싱그럽지 않는, 뭐를 줘야지만 되는, 공화당의 극우 정치인들에게, 친 트럼프 정치인들에게 뭐를 주고 나서 하원 의장이 되니까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도 아주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그렇지 않았던 그런 그 하원 의장들보다는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공화당에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 1월 오늘 3일입니까? 3일 첫 번째 11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곧 하원 의장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판타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더 힐이 보도한 2023년 정치 지형을 만들 6가지 이슈, 그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순서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난 주말과 지금 약간 그 시스템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페이보릿으로 해놨던 것이 유튜브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튜브에 그 라디오 서울, 뭐 보이는 라디오라고 찍으시던 어쨌든 라디오라고 찍으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의 유튜브 홈페이지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 실시간 방송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한국 TV라고 써 있어서 이거 아닐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옆에 설명에 유튜브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써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전에 들어오셨던 게 아니라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은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유튜브 그 검색창에 한국 TV, 그냥 한글로 T, B, ABCD 할 때 B, 이렇게 한국 TV 이렇게 찍으니까 바로 맨 위에 저희 지금 그 라디오 서울 AM 1650 보이는 라디오 24시간 방송하는 것이 뜨네요. 한국 TV 이렇게 한글로 유튜브에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의회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하원 의장 그 선출하는 투표하는 것 때문에 물론 의회 의원들도 연말 연시를 그 지역구에 가서 보냈고 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런 그 인사들 하고 있는데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되고자 하는 공화당의 그 지도자는 마음이 아주 그 무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하원 의장이 선출돼야지 그 공화당 의원들이 선서를 하지 않겠어요? 하원 의장 앞에서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특히 선서를 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결국은 브라질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로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미국 그 연방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조지 산토스라는 34살의 뉴욕의 3지구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혈통도 숨기고 교육, 뭐 일하는 과정, 뭐 재정적인 문제, 성 정체성까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우선 범죄적인 것부터 보면은 2008년도에 산토스와 엄마가 브라질에서 살 때였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그 외곽에서 살았는데 20살 생일을 몇 개월 앞두고 훔친 그 체크북으로 작은 옷가게에 들어가서 거의 $700 정도의 뭐 옷을 그 훔쳤다. 그때 이제 체크북을 훔쳐서 가짜 이름으로 그렇게 썼다는 본인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기록은 경찰과 그 가게에서 나중에 인정은 했다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출두하지 않고 미국으로 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고요. 해서 2010년도 사건은 2008년도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 경찰에 본인이 그런 일을 했었다 하고 책임을 인정을 했고 그 뒤도 이제 계속 소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경찰서에 묵혀두고 있다가 이번에 많은 문제 뭐 모든 것을 다 숨기고 결국은 그런 이슈까지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뒤에 이렇게 되면은 브라질 경찰도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 케이스 다시 오픈하고 미국 법무부에 이제 뭐 기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이 산토스가 있고 재판 같은 것을 하느냐, 산토스가 브라질에 없으면서 하느냐. 산토스는 오늘 아마 그 선서를 해서 미국의 222명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브라질에서 절도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될 그런 사람이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케이스의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중범이라도 의회에서 쉽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당선된 사람을 쫓아내려면 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3분의 2면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찬성을 해야지 되니까 이건 이제 공화당이 또 밥그릇 싸움에서 그렇게 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있었던 일이고 가장 최근에는 2002년도에 제임스 트레시피컨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공갈 부패 혐의로 하원에서 이제 해임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해임되지 않더라도 브라질에서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5년 징역형에 플러스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이거 선서할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퀸스 지하에서 아파트먼트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엄마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정 조직의 CEO였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청소라든가 요리사를 하고 사셨고 또 식품 같은 거, 푸드 같은 거 파는 걸로 많잖아요. 남미 분들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언어도 미국에서 아주 그 재정기관에서 여자로서 처음으로 CEO가 됐다 했는데 포르투기스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대학교에 안 다니고 다녔다고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브롱스에 있는 아주 좀 이름이 있는 그런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 우리 학교에 다닌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어떤 때는 부잣집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건이 말하면은 다 그 거짓말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공화당의 오늘 그 선서할 가능성이 높은 조지 산토스 초선 그 하원 의원이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전에 실제로 이제 동성 연애를 하면서 본인이 26살 때 18살의 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하는 남자의 휴대폰도 훔쳐가고 이렇게 해서 그 데이트하던 남자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브라질에서 경찰에 수배 중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든 기록이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게 된 건데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나 투자가다, 개발업자다, 시리그룹에서 일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미국이 굉장히 아무튼 허술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방심하면 이런 사람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투표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치가 사람들의 그 새해 올해 한 해 동안에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정치 지형을 만들 6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회신문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전해드리지 않고 굵은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혼돈되지 않으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들으셔야지 될 부분은 꼭 챙겨서 전해드리겠는데 2023년도 미국의 정치 지형을 만들 6가지 이슈,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죠. 아주 취약하게 2023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금도 결국은 뭐 연방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던 해가 많고, 그리고 뭐 본인의 봉급은 전부 뭐 자선 그 기부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러지도 않았고, 그 트럼프와 공화당. 두 번째는 현재로서는 트럼프만 2024년도 선거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에게 대적하는 론 디센티스의 떠오름, 플로리다 주지사의 트럼프를 넘고자 하는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딱 또 출마한다고 선언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디센티스 올 여름 정도는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있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UN 대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센티스의 떠오름과 그 밖에 다른 공화당 사람들의 움직임.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초당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기에 관한 법률 마련하는 것, 기간산업안, 무슨 뭐 칩앤 뭐 과학 법안, 반도체 칩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있었지만 나이가 너무 문제가 되고 실제로 사람 이름을 잘못 기억한다던가 혼돈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연관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메카시와 공화당. 지금 이제 오늘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된다 할지라도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극우적인 공화당 정치인들,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아직 218표 현재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투표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마음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요. 투표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없이 이제 새로운 40대, 50대가 지도부로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52세의 뉴요커인 하킴 제프리가 바로 낸시 펠로시 자리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경우는요, 기금 모금에 너무 능해서 지금은 정치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투자금을 받아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사와 그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요즘은 심지어 교육계에서도 돈 많이 기부해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워낙에 그곳에 능해서 낸시 펠로시가 없는 공화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부에서 없는 그것도 봐야지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건 정치계의 지형 변화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연방 대법원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만큼 연방 대법원이 이제 완전히 그 정치화가 됐다는 거죠. 연방 대법원이 정치화가 된 것은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골칫거리입니다. 바이든의 아젠다를 제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되고 싶어하는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입니다. 중가주. 지금 의사당에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때보다 오히려 훨씬, 저는 케빈 메카시 의원이 저렇게 크게 모션을 지으면서 웃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편안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웃음을 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해보면서요. 자, 오늘 미국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날이다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는 얼핏 들으면 이건 스포츠 뉴스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아마 먼데이 나잇 풋볼을 한국분이 얼만큼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서 너무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먼데이 나잇 풋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 침묵을 봤거든요. 그 경기장의 침묵을 너무 헤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상은 참 힘들게 했는데 좋은 결과로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 주말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오늘의 미국을 포함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많은 그 유튜브가 원래 보시던 대로는 안 나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TV 한글입니다. 전부 한국 T ABC 할 때 B, TV로 들어가시면 맨 위에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하는 게 뜨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혼돈이 있지만 어떤 분은 데이지 제이라는 분은 귀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시청했는데 생방송으로 보고 들으니 정말 좋다고 모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요. 데이지 제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처럼 예쁜 마음이네요. 데이지 그 꽃 하얀색 국화과인데 작은 예쁜 꽃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국화든가요, 데이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커머스라는 분은 아마 이분은 그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로스앤젤레스 코비드 상황이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요즘 이렇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인지 코비드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번에 코비드에 걸리면 굉장한 근육통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증세는 조금 다르지만 무척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번이 코비드가 처음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걸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코 로스앤젤레스도 코비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비드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비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자국민 여행객에 대해서 코비드 테스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중국도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협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 기반도 없이 중국을 목표 삼아서 하는 것이다. 그 목표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게 미국, 한국, 일본, 뭐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도 그런 조치를 취했죠. 일본까지 포함해서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나라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오는 비행기까지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여행객들이 미국을 경유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전부 2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48시간 이내에 이제 그 네거티브를 받은 것을 증명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이 같은 국가들에서는 중국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거티브를 보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검사를 하면은 어떤 검사에서는 7분의 1, 어떤 검사에서는 5분의 1이 또 양성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외교부의 말이 꼭 맞다고 믿어지진 않지만 또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다. 중국을 아주 그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목요일부터 시행합니다. 목요일부터 시행하고요. 홍콩, 마카오까지 전부 그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내부에서 지금 한창인 코비드의 변이와 중국 외부의 미국에서 한창인 그 변이의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면 이게 막 여행을 중국에서 이제 자유화를 했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나 막 섞이면은 또 어떠한 일이 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력 설 때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면서 해외 사람들 들어오고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 또 중국에 들어가고 그랬다가 또 다시 나오고 하면서 변종의 변종이 되면은 그 변종이 얼마나 강하게 될지 또 다른 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코비드 상황이고요. 어제 저녁에 먼데이 나이트 풋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죠. 미국의 스포츠 국가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어쩌면 더 격렬하게 좋아하는 스포츠는 풋볼일 수도 있겠죠. 버팔로 빌즈의 다마리 햄린 24살입니다. 신시내티 벵걸스와 경기를 하다가 태클링 상대 선수 상대 수비수인가요? 리시버죠. 티 히긴스 리시버를 태클하는 동안에 다쳤습니다. 이 상대의 히긴스의 어깨하고 그 헬멧이 가슴을 쳤는데 이때 이제 막 가슴을 이렇게 잡고 하더니 뭐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하더니 주저앉아서 몇 초 있다가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시내티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관중이.
다행히 이제 신시내티 그 현장에 뭐 여러 의료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한 30분 동안을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갈 때는 이미 이제 심장 박동이 제대로 됐는데 심정지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상태는 중태랍니다. 심장 박동은 필드에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은 양팀 선수들이 서서 이 선수 주변에 서서 어떤 선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몇몇 선수들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현장을 본 거예요. 24살에 저 풋볼 그 스타가 나마르 햄린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네요. 버팔로 빌즈에 그렇게 하고 있었고 관중석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침묵. 그러니까 이제 해설자가 그 경기가 이 누군가 선수가 부상당했다고 풋볼이 중단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연기했고 NFL에서 지금 뭐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 양 팀이잖아요. 우승 후보팀에 속하는데 그랬더니 해설자가 풋볼에서 누군가가 부상을 했다고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풋볼 선수들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격렬한 그 운동으로 해서 이 햄린 선수가 펜실베니아 그 맥키스 락 출신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이제 2021년도에 이 빌스로 왔고요. 그리고 돈 버는 프로 그 선수가 되기 전부터 크리스마스 때면은 동네에서 장난감 같은 거 나눠주고 하는 것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그런 그 장난감을 나눠주는 그 프로그램에 고펀드미에서 막 한 300만 달러 정도는 모였다고 하는데 풋볼의 안전은 풋볼 선수들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미국에서. 그런데 보통 뇌진탕을 얘기를 하지 심장마비를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중에 너무 그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끝에는 뭐 퇴행성 뭐 여러 가지 그 뇌의 증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머리 반복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는요. 심장의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렇게 심장에 직접 타격을 가하면은 이제 심정지가 오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뭐 피 전달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갑자기 딱 타격받은 거하고 심장 근육으로 그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보통 사람의 그 심장 마비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다행히 의료진이 빨리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걸 보다니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수비수 그 앤드류 J.J. 와트는 제발 괜찮아라. Please be okay, man 하면서 또 은퇴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그 세이프티죠. 라이언 클락은 오늘 밤 우리는 풋볼의 가장 어글리한 장면을 봤다. 이게 이제 재밌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글리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풋볼의 이면이다. 본인이 라이언 클락이 그 은퇴했지만 그 풋볼 선수였고 풋볼 선수에 관한 게 아니라 이건 인간에 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관중들이 조용했잖아요. 브루스 샤프라는 한 관중이 이제 그 B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보니까 그 텔레비전으로도 다 나오는데 모두가 침묵했답니다. 그 응급 구조 하는 그 상태를 보면서 모두가 침묵했고 모두가 아무 일 없기 르브론 제임스와 마찬가지였겠죠. 기도를 하고 괜찮기를 기도하고 이것은 지금 이 그 어느 팀의 선수이던 양 팀 버팔로 빌스뿐만이 아니라 신시내티 벵걸스 뭐 다 이 그 팬들과 선수들이 전부 기도를 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제 저녁 8시 54분까지는 점수 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양 팀에서 8시 54분까지는. 그런데 심정지 상태가 8시 55분에 왔습니다. 1분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풋볼에서의 승리, 상대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풋볼 선수이건 일반인이건 한 사람의 생명이 돼버린 겁니다. 2023년 가장 중요한 것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새해 첫날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도네츠크 그 지역에서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병사 적어도 뭐 53명이라고 하는데 53명은 어림도 없다. 몇백 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공격으로 러시아 병사의 인명 피해로는 가장 컸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도네츠크가 그 동부잖아요. 그 마이이우카라는 곳에 막사 뭐 병영인데 그 막사가 어디냐면요. 이 러시아가 직업학교를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 그 학교를 군인들의 그 막사로 쓴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그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이런 일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인정을 하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푸틴에게는 굉장한 당혹감이 될 텐데 미국의 라켓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병사들이 숨지고 있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러시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침공당한 국가에서 어떠한 그 방법으로든 그 막고 그 침공당한 그 땅을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살아남은 그런 러시아 병사들도 있죠. 63명 사망자라는 것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소설을 보더라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뻔히 보이는 곳에 건물에 많은 그 병사들을 넣어두는 건 이건 조금 그 전쟁 전술로서 잘못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은 원래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만한 그 같은 그 물류 시스템이 마련이 잘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거기에 뭐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뭐 그런 그 길을 뭔가 군수 물자를 나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길 만한 확실한 그 군수 물자 그 수송 통로 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사들이 나라를 참 잘못 만났다.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숨지는 게 아니라 명분 없이 다른 나라를 침탈해서 푸틴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또 그것조차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가서 젊은 사람들이 숨지는 참 나라 잘못 만났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도 뭐 새벽에도 비가 조금 내리던데 로스앤젤레스 비는 뭐 가뭄이 많았으니까 해갈된다 이 정도고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뭐 오클랜드라든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크라멘토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피해가 많죠. 주말부터 눈도 폭설 비도 폭우해서 샌프란시스코도 뭐 거의 6인치 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내일 모레가 또 다시 심해진다고 하고 당연히 이런 때 홍수가 있고 뭐 폭풍도 있고 하는데 1월 중순까지 이 같은 그 날씨가 이어진답니다. 네바다 그쪽도 그 마찬가지고요. 바람도 뭐 시속 70마일이라고 하니까 프리웨이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뭐 101 프리웨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곳이라든가 아니면 하이웨이 99 이런 곳이 홍수 등의 이유로 지금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해서 자주 지금 다치고 제방도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폭우 같은 경우는 170년 그 계속 이것을 기록한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비랍니다. 다운타운에 뭐 비가 거의 6인치 정도 내린 것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하수 시스템 같은 것을 그것까지 예상하고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새해 첫날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서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미 그 후보를 알리고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고 이제 박수 받는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투표 결과는 뭐 오늘 오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의 이 폭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었다, 홍수였다, 가뭄이었다, 홍수였다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인가? 아니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집에 앞에 뭐 하수구 같은 것 안 막히려면 뭔가 나뭇잎 같은 것도 쓸어내고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